서울의 추운 겨울밤, 지은은 병원 복도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언니, 수연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가족을 뒤흔들었고, 지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그 진단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지은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터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늘 가족 중심이었다.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키며 딸들의 결혼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수연 언니는 30살, 화려한 외모와 사교성으로 주변의 주목을 받았지만 늘 돈 문제로 골치를 썩혔다. 지은은 언니를 사랑했지만 최근 언니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수연이 갑자기 쓰러졌다. 암이래. 말기야,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모님은 충격에 빠졌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지은도 따라갔지만 마음속에 의심이 싹 텄다. 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병원에서 나온 진단서는 위암 사기, 수술과 치료비가 수억 원이 들었다. 가족은 모든 걸 바쳐 모금을 시작했다. 지은의 부모님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지은도 자신의 저축을 털어넣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민지와 사랑하는 사이였다. 민지는 27살, 지은의 대학 동창으로 강한 성격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둘은 2년째 비밀 연애를 이어왔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특히 지은의 보수적인 가족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민지는 지은에게 언제든 공개하자고 설득했지만 지은은 가족의 반대를 두려워했다. 수연의 병이 알려지면서 가족의 일상이 무너졌다. 부모님은 수연을 돌보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지은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며 돈을 모았지만 피로가 쌓여갔다. 어느 날 지은은 우연히 언니의 핸드폰을 보게 됐다. 그 안에는 병원 진단서가 포토샵으로 조작된 흔적이 있었다. 충격받은 지은은 언니를 추궁했다. 언니, 이게 뭐야? 왜 이런 짓을 해? 수연은 처음엔 부정하다가 결국 털어놨다. 돈이 필요했어? 사업이 망했어. 미안해. 지은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언니가 가족의 돈을 노리고 이런 짓을 했다니. 그녀는 부모님에게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수연이 먼저 선수를 쳤다. 지은이가 나한테 돈을 강요해. 내가 아픈 걸 이용해서 수연의 눈물 어린 연기에 부모님은 동요했다. 지은은 변명했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차가웠다. 내가 어떻게 언니를 의심할 수 있니? 가족이잖아.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나 어떡해. 언니가 날 배신했어.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 이겨내자. 내가 오라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가족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사회의 시선,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그녀를 더 힘들게 했다. 지은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온 세월을 떠올렸다. 어릴 적부터 여자답게 행동하라는 부모님의 교육, 학교에서의 따돌림. 이제 언니의 거짓말까지.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상사와 마주쳤다. 지은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지은은 대충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민지와의 관계도 위태로웠다. 민지는 공개를 원했지만 지은은 가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다. 만약 부모님이 알면? 나 버릴 거야. 이 지은의 말에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우리 관계는 영원히 숨겨.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수연은 여전히 아픈 척했다. 지은은 증거를 들이밀었다. 이 진단서 가짜예요. 포토샵 흔적이 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놀랐지만 수연의 해명에 넘어갔다. 지은이가 날 질투해서 그런 거야? 내가 더 예뻐서. 부모님은 지은을 나무랐다. 내가 왜 언니를 괴롭히니? 가족이 그렇게 미워.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아빠, 왜 날 안 믿으세요?
그날 지은은 집을 나왔다. 민지의 집으로 가서 밤새 울었다. 민지는 지은을 위로하며 말했다. 내 가족은 내가 동성애자라는 걸 알면 더 큰 충격일 거야. 하지만 내 행복이 중요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난 가족 없이 못 살아의 충돌이 시작됐다. 지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언니의 배신, 부모의 편파, 자신의 비밀.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지은은 민지의 아파트에서 며칠을 보냈다. 낮에는 회사에 나가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온통 가족 생각뿐이었다. 수연 언니의 거짓말이 드러났는데도 부모님은 여전히 언니 편이었다. 수연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평소에 언니를 무시해서 그런가 봐의 어머니의 전화 목소리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민지는 지은의 곁을 지켰다. 지은아, 내가 오라. 언니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해. 민지의 말은 위로가 됐지만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긴 채 민지를 사랑하는 게 미안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비주류였다. 결혼, 출산, 가족의 기대가 그녀를 압박했다.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꿈을 따라 살았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정상적인 결혼. 하지만 민지를 만난 후 모든 게 변했다. 어느 오후, 지은은 카페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지은아, 요즘 어때? 가족 일은? 친구의 물음에 지은은 대충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괴롭혔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다니, 그게 가능해? 주변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다. 지은은 민지와의 미래를 상상했다. 함께 사는 집, 여행. 하지만 그 모든 게 가족의 반대로 무너질까 봐 두려웠다. 수연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한 척했다. 지은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언니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 했지만 부모님이 막았다. 내가 왜 언니 사생활을 캐니? 가족이잖아.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가 지은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털어놨다. 민지야, 나 포기할까 봐. 민지는 지은을 안으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 내가 행복해야 해. 하지만 민지의 눈에도 불안이 스쳤다. 그녀도 자신의 가족 문제를 안고 있었다. 민지의 부모님은 딸의 지상한 취향을 의심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결단을 내렸다. 언니를 직접 대면하기로. 병원으로 가서 수연을 만났다. 언니,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가족 돈으로 사업하려고. 수연은 차갑게 웃었다. 너야말로 왜 날 방해해? 내가 부모님 사랑 독차지하려고.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수연은 지은의 비밀을 꺼냈다. 너, 그 여자랑 사귀지? 부모님 알면 어떻게 될까? 지은은 충격받았다. 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 배신감이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부모님과 마주쳤다. 지은아, 수연이가 내 비밀을 말하던데. 그게 사실이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지은은 부정할 수 없었다. 네, 민지랑 사랑해요. 부모님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어떻게 그런? 내가 우리 집안 망치려 해.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가 너 키운 보람이 없어. 지은은 변명했다. 엄마, 아빠,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듣지 않았다. 수연이 병이 내 탓인가 봐에 내가 스트레스 줘서. 그날 지은은 집에서 쫓겨났다. 짐을 챙겨 민지의 집으로 갔다. 민지는 지은을 안았지만 둘 다 불안했다. 사회의 압력이 느껴졌다. 직장에서의 차별, 친구들의 시선. 지은은 내적 갈등에 빠졌다. 가족을 포기할까? 아니면 민지를? 선택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는 말했다. 우리 함께 싸우자. 하지만 지은은 망설였다. 언니의 배신이 모든 걸 뒤틀었다. 며칠 후, 지은은 변호사를 만났다.
언니의 사기를 증명하려 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부모님은 여전히 언니 편, 지은은 고립됐다. 민지와의 관계도 흔들렸다. 지은아, 내가 가족만 생각하면 우리 끝날지도 몰라. 민지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가족의 사랑 vs 자신의 행복. 사회의 정상 vs 자신의 정체성. 긴장감이 고조됐다. 지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집을 잃고 가족과 단절된 채 민지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냈다. 회사에서는 소문이 돌았다. 지은 씨, 가족 문제래.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지은은 일에 매달렸지만 집중이 안 됐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언니의 웃는 얼굴, 부모님의 차가운 눈빛.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사회가 잘못됐어.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녀도 과거의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하다가 친구를 잃었다. 하지만 후회 안 해. 진짜 나로 사는 게 중요해. 지은은 민지의 강함에 의지했지만 속으로는 약해졌다. 한국의 보수적 문화가 그녀를 압도했다. TV 드라마조차 정상적인 사랑만 보여줬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민지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수연은 여전히 거짓말을 유지했다. 소셜미디어에 아픈 척 사진을 올리며 동정을 샀다. 지은은 그걸 보고 분노했다. 언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지은은 친구를 통해 언니의 사업 실패를 알게 됐다. 수연은 투자 사기로 돈을 날렸고 가족 돈으로 메우려 했다. 지은은 증거를 모았다. 은행 기록, 포토샵 파일. 하지만 부모님은 믿지 않았다. 수연이가 왜 거짓말하겠어? 내가 조작한 거 아니야? 가족의 편파가 지은을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왜 날 버리세요? 난 엄마 딸인데.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우리를 실망시켰어. 그 여자랑 헤어져. 그러면 돌아와. 예지은은 거부했다. 민지 없인 못 살아요. 통화는 싸움으로 끝났다. 지은은 울며 민지에게 달려갔다. 민지야, 나 어떡해. 민지는 지은을 안았지만 피로가 쌓였다. 나도 힘들어. 내 가족 때문에 우리 관계가 망가질까 봐.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언니를 고소하기로. 변호사와 상담했다. 증거가 있으면 가능해요. 하지만 가족 소송은 힘들어요. 지은은 망설였지만 민지의 격려로 나아갔다. 이게 내 식으로 정의를 찾는 거야. 하지만 소송 준비 중 수연이 반격했다. 언니는 지은의 동성애를 주변에 퍼뜨렸다. 지은이가 레즈비언이야. 그 때문에 가족 파탄 났어. 소문이 회사까지 퍼졌다. 상사가 불렀다. 지은 씨,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지은은 차별을 느꼈다.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다. 불면증, 우울. 민지는 걱정했다. 병원 가자. 지은은 거부했다. 난 괜찮아. 그냥. 가족이 그리워. 민지는 화를 냈다. 가족이 내 행복보다 중요해? 나 포기할 거야. 싸움이 시작됐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하지만 포기 못해.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 관계, 이게 맞아? 어느 날, 지은은 부모님 집 앞에 섰다. 문을 두드렸다. 엄마, 아빠, 제발 들어주세요. 부모님은 문을 열었지만 차갑게 말했다. 수연이 병 때문에 바빠. 내일은 나중에. 지은은 증거를 보여줬다. 언니 거짓말이에요. 보세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내가 왜 언니를 미워해? 내 성 정체성 때문에. 가족이 부끄러워. 지은은 무너졌다. 아빠,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문을 닫았다. 지은은 절망했다. 민지에게 돌아갔지만
관계에 금이 갔다. 민지야,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 민지는 않았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지은의 내적 충돌은 깊어졌다. 도덕적 선택, 가족 복귀 vs 자유. 사회의 편견이 그녀를 괴롭혔다. 긴장감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소송이 시작됐다. 지은은 법정에서 언니의 사기를 증명하려 했다. 변호사는 가족 소송은 감정적이에요. 준비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법정 날, 가족이 모였다. 수연은 여전히 피해자 행세했다. 지은이가 날 질투해요. 판사는 증거를 봤다. 포토샵 파일, 거래 내역. 지은의 증언이 이어졌다. 언니가 돈 때문에 가족을 속였어요. 부모님은 충격받았지만 여전히 언니 편 수연이가 왜 그랬을까? 지은이 탓인가 봐의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법정 밖에서 민지가 기다렸다. 힘내, 민지의 지지가 지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지은의 동성애가 드러났다. 수연의 변호사가 꺼냈다. 피고의 동생은 비정상적인 관계로 가족을 파탄냈어요. 지은은 분노했다. 그건 관계없어요. 사회적 반향이 일었다. 뉴스에 나오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소문이 돌았다. 지은의 친구들이 멀어졌다. 지은아, 내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 회사에서도 압박. 퇴사 고려해봐. 상사의 말에 지은은 절망했다. 한국 사회의 동성애 편견이 그녀를 짓눌렀다. 왜 사랑이 죄가 돼? 지은은 스스로 물었다. 민지와의 관계도 위기. 소송 스트레스로 싸움이 잦아졌다. 지은아, 나 포기할 거야. 민지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아니야. 하지만 가족도 중요해. 김민지는 한숨. 선택해. 가족이냐, 나냐. 이 지은의 내적 갈등이 극에 달했다.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자신의 욕망. 판결날, 법원은 지은의 손을 들어줬다. 사기 혐의 인정. 수연은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지은을 원망했다. 내가 언니를 감옥 보내려 해. 지은은 변명했다. 정의를 위해요. 부모님은 넌 우리 가족 아냐 애라고 선언했다. 지은은 집에서 영원히 쫓겨났다. 민지에게 돌아간 지은은 무너졌다. 모든 걸 잃었어. 민지는 안았다. 나 있잖아. 하지만 지은은 공허했다. 사회의 압력이 지속됐다. 거리에서 받는 시선, 온라인 댓글. 레즈비언이 가족 파탄냈네.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민지는 도왔다. 상담받자 지은은 동의했다. 상담사에게 털어놨다. 가족의 사랑 vs 내 사랑, 뭐가 맞아요? 상담사는 내 행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지은은 서서히 깨달았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하지만 대가는 컸다. 친구 이름, 직장 위기, 가족 단절. 민지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려 애썼다. 우리 여행 갈까? 민지의 제안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엔 상처가 남았다. 언니의 배신, 부모의 버림. 그녀는 성장했다. 하지만 고통은 여전했다. 긴장감이 풀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LGBTQ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도 가족 문제? 한 멤버의 말에 지은은 공감했다. 사회 변화의 희망을 봤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보수성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영원히 함께 둘의 약속. 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했다. 지은의 새 삶이 시작됐다.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며 민지와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여기서부터 다시 민지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족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가끔 부모님께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수연은 벌금을 내고 사라졌다. 언니, 후회해. 지은은 혼자 중얼거렸다.
사회적 압력이 여전했다. 커플로 나가면 받는 시선. 저 여자들, 이상하지? 속삭임이 들렸다. 지은은 강해지려 애썼다. 커뮤니티 모임에서 연설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박수가 터졌다. 그녀는 시켰다. 자신의 선택이 맞았다는 걸? 민지와의 관계는 안정됐다. 결혼할까? 민지의 농담에 지은은 웃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희망을 품었다. 법이 바뀔 거야. 둘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어떤 어려움도 함께 지은의 내적 상처가 치유됐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은아, 수연이가 진짜 아프대. 지은은 의심했다. 하지만 가봤다. 병원에서 수연을 봤다. 이번엔 진짜였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 수연은 울며 사과했다. 미안해. 내 탓 아냐. 지은은 용서했다. 언니, 회복해. 이 부모님도 마주쳤다. 지은아, 미안해.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는 내 선택 존중할게. 라고 말했다. 화해의 순간. 지은은 가족과 재회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다. 부모님은 여전히 동성애를 이해 못했지만 노력했다. 민지 씨, 와서 밥 먹자의 초대에 민지는 기뻤다. 지은은 행복했다. 대가를 치른 후 얻은 평화. 사회적 변화도 느껴졌다. LGBTQ 운동이 활발해졌다. 지은은 참여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그녀의 여정이 끝났다. 배신, 손실, 식 모든 게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 선택은 옳았을까?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게 도덕적일까? 아니면 자신의 행복을 우선하는 게 맞을까?